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 햄버거와 한국의 패스트푸드인 김밥입니다. 햄버거는 빵 사이에 고기로 만든 패티와 각종 야채를 넣고 두 손을 사용해 먹습니다.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입니다. 김밥은 한국의 어디를 가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김을 가장 밑에 놓고 밥을 깐 뒤 각종 재료를 넣어 둥글게 말아서 만듭니다. 먹기 전에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썰어서 젓가락을 사용해 먹습니다. 서양의 햄버거와 한국의 김밥은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지만 먹는 방법은 각각 서양과 한국을 대표합니다. 나이프와 포크 문화인 서양에서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를 먹기 위해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한다면 더 이상 패스트푸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프와 포크는 생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햄버거를 먹을 때에는 두 손을 사용하여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밥을 햄버거처럼 먹는다면 아마도 검은색 소세지를 각자 하나씩 들고 먹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차치하고 먹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각종 재료들이 골고루 섞여야 맛있는 것인데 이빨로 재료를 끊어 먹는다는 것은 너무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김밥은 먹기 직전에 칼을 이용하여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려서 나옵니다. 김밥을 먹기 위해 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젓가락을 이용해 먹습니다. 만일 햄버거가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면 손님들에게 나오기 전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려져서 나오든가 아니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축소되어 만들어지든지 하였을 것입니다. 한국은 서양과는 달리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 먹습니다. 젓가락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문화였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숟가락이 음식을 먹기 위한 보조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국물을 먹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은 젓가락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구입니다. 밥을 비벼 먹고 볶아 먹는 한국에서는 젓가락만으로 밥을 먹기에는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국물 요리는 숟가락이 없다면 먹을 수 없기에 한국 음식을 먹는 도구로서 숟가락은 젓가락과 함께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공동 주인공이라면 식사 시간에는 주인공들이 가장 빛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공들은 각자 활동하며 각 장면에 한 번씩 출연합니다. 즉, 숟가락과 젓가락은 동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젓가락을 식탁에 놓아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한 번 들어 올린 음식은 한 번에 먹어야 합니다. 두세 번에 나누어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먹기가 곤란한 크기의 음식이라면 들어 올리기 전에 크기를 나누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입으로 가져간 음식을 한 번에 먹지 못하고 두세 번에 나누어 먹는다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놀림을 받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항상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 인구 중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를 가진 사람이 전체의 40%라고 합니다. 젓가락을 쓰는 사람이 30%이고 포크를 쓰는 사람이 나머지 30%라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 포크가 대중화된 것은 16세기 이후이며 그 이전까지는 음식을 손으로 먹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라면 한국은 반대로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였습니다. 젓가락이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근대가 시작되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상류층들만 젓가락을 사용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대부분의 음식은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과 젓가락만 가지고 먹습니다. 더구나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손으로 직접 먹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BTS 멤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케이크를 집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한국 사람이 그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법도 아닙니다. 다만 케이크를 손으로 먹을 경우에 손에 묻는 것이 싫어서 그리했을 뿐입니다. 한국인들도 과자나 빵 등을 먹을 때에는 손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반드시 손을 사용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쌈입니다. 쌈이란 상추나 깻잎, 호박잎 등의 채소에 밥이나 고기를 싸서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반찬을 넣어 먹기도 합니다. 이때 상추 등을 왼손 바닥에 올려놓고 그 위에 밥과 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과 양념을 올린 다음에 그것을 한 입에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한 입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쌈을 입으로 가져가서 베어 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한 입에 넣어야 합니다. 너무 크면 어떡하냐고요? 쌈을 만들 때 너무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처음 쌈을 싸는 것이라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쌈의 크기는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작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두 번째부터 좀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외국의 음식 중에서 쌈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월남쌈이나 프랑스의 크레페, 멕시코의 타코 등이 한국의 쌈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김밥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만든 쌈도 단 한 번에 입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끔 TV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쌈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세 번에 나누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장면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쌈은 두세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은 비빔밥을 먹을 때 섞지 않고 각각의 채소를 밥과 따로따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한식을 먹을 때에는 다음의 것들만 명심하세요. 한식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은 각각이 주인공입니다. 언제나 각자 등장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에 올린 음식은 언제나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입으로 가져간 숟가락과 젓가락은 비워진 채로 나와야 합니다. 쌈을 먹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손가락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손을 이용해 쌈을 먹을 때에도 한 입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젓가락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젓가락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미끄럽고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젓가락으로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다면 포크를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문화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언제나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의 문화를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의 음식 제4편, 한국의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만 있는 것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